저는 계명대학교에 있는 김창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그 대학에서 이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그 대학에 오니까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직장의 문화와 그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이 대학에서 일하는 방식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적응을 하는데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6년 정도. 그래서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나름대로 이 환경에서 제가 일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명대에 올 때 이 교수님들 이렇게 계신 데에서 특강을 한번은 두어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수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뭐 인정받은 분도 있지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도 반응이 별로 없어요. 신통차냐.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들하고 이 특강이나 강의를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이 제일 어려운 이 대상이 이 교수님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뭐 대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기는 한데 여전히 교수님들은 만날 때마다 이 양반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항상 숙제로 드는데 이 교수님들보다 더 어려운 종족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목사님들의 말씀만 들었지, 그 목사님들의 말씀은 늘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야.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귀를 열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감히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떨고 말을 더듬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하는 방법, 그냥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막 신이 나서 알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거 자꾸 이거 이야기 안 해야 되나 봐요. 이게 은퇴라는 주제가, 저도 사실은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저는 은퇴를 한번 했습니다. 퇴직이 좋지, 퇴직. 2008년에 퇴직을 저는 한번 했고요. 20년간 심지어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 나와서 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퇴직을 고민을 한 번 퇴직하고 나니까 퇴직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퇴직 이후에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많이 구체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일을 저 혼자 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할 건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또 이 일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지금 여기는 은퇴할 나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왜 오셨어요? 그래요.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0 초반이시고. 40, 예. 연세 많이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은퇴를 아직 많이 남으신 거죠? 10년 남으신 거죠? 일찍 하실 거예요? 65세에 있을 겁니다. 70세까지 아닙니까? 공부대 사역을 하시고. 그게 또 이렇게 교회마다 또 다르군요. 목사님은 은퇴 7, 8년 남으셨고. 저는 이제 50대, 50초반. 그럼 그냥 잡혀오신 거죠? 제 친구들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네. 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적으로 은퇴 준비를 사실 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근데 좋은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은퇴 준비를 벌써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투자를 하고. 그 손대면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네네. 그냥 사가지고 계속 몰아넣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배당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그래라도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네요. 목사님은? 연말에 은퇴하고요. 네. 나이는 이제 66세고, 이제 내년 1년 동안은 이제 안식년 하고, 이제 은퇴 예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그러면 나이보다는 일찍 은퇴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배성훈 목사님이 은퇴 부분에서 재정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은퇴 준비라는 게 재정에만 초점을 둬서 뭔가를 하는 게 은퇴 준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준비를 전방위적으로 다 준비를 잘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제 제가 그동안 잘 알고 지내는 그 전북대학교 경영학교 교수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분하고 여러 번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게 코칭 교육을 이렇게 코칭 역할을 하고 있냐 그래서 그거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일반 코칭 말고 이 협회에서 하는 한국 코치 협회에서 운영하는 코칭 활동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은퇴가 지금 2년 정도 남았대요.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옆에 있는 교수님이 코칭 교육을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코칭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느 코칭 교육 프로그램이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칭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죠. 근데 왜 그러시죠?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코칭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코치 자격을 받아서 이 코치로 나가면 이게 또 시간당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어서 미리 준비한다고. 이 양반은 대기업이라는 데서 교수님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이거를 본인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단어가 은퇴라는 단어인데, 오늘 제가 다 건드려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전문 분야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 분야에서 목사님들께 알려드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거를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목사님들은 시대의 변화보다 성도의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목사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기회들이 은퇴 이후에 목사님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몇 가지 팁들을 좀 드리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양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요번이 사실 1회잖아요, 1회. 그리고 2회도 하고 3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회 할 때는 목사님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도, 수트한 얘기들도 좀 넣어드리고, 또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다양한 분들의 사례도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교수님, 목사님? 예.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디 가셨어요?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예, 안 넘어가는데요? 때리는데. 예. 됐다. 예. 자,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요거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저도 정보가 사실은 없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퇴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교회 내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겪은 당사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실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실제 은퇴에 대한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있으신데, 그 목사님들 중에 아주 극단의 삶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CBS에서 이렇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은퇴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는 응급재단 운영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연금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은퇴 목회자들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15년 전 목회를 은퇴한 김용근 목사. 3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해 30여 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교회 은퇴 후 그에게 남은 건 10평과 되는 자그마한 집한채뿐이다. 함께 개척교회를 하며 고생한 사모는 오래전 병으로 잃었고 지금은 혼자 살며 국민연금과 구청에서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40여 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속한 교단은 군소교단이라 응급제도 자체가 없는 데다
가난한 대표교회 목회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이제 고가지고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죠. 이제 어디니까 이제도 만일에 3만 원을 벌금을 하고 10,000원 낼 수 있고 2만 원 낼 수 있고. 올해 73살의 김정신 목사. 지난 2010년 38년 동안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심한 생활고였습니다. 한 달에 10여만 원이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끼니를 입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가축교회를 목표한 김 목사에게 응급재단 가입 등 노후 대책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평생 하늘나라로 돈 다 바치고 친구까지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예당 통합이나 합동 등 주요 교단의 경우 은퇴 목회자들을 위해 응급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응급제도 자체가 없는 군수교단 수습이나 교회 살림도 빠듯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노후 대책을 세우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들 은퇴 목회자들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네, 은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이 전개될지를 그리기는 쉽지 않지만 선배 목회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은퇴 목회자들과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요번 이렇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 하기 전에요. 우리 요 앞에 포항대학교 잘 아시죠? 바로 포항대학교가 있는데 포항대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3년 되셨죠. 벌써 4년 되셨어요. 은퇴하시고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셔서 제가 소개 겸 해서 한 10여 분 뭐 본인 이야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서 좀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시라고 할 때 제 느낌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소개받은 대로 저 바로 앞에 있는 포항대학교 그 토목도시과, 제 전공은 토목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의 그 퇴직을 한 셈이네요. 전 서울의 현대인지니어링에 그 정부사업부에 근무하다가 여기 포항대학 교수로 왔고, 교수님처럼 20여 년간 근무하다가 2020년도 여기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된 이유는 내적인 요인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기는 한데 뭐 외적인 요인은 별 영향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올해 몇 살로 보이세요? 알아맞히고 사탕 하나. 64. 사탕 안 줘. 아마 근데 제가 64년 용띠예요. 용띠고요. 그래서 4년 전, 그러니까 55, 6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 60 넘어서 나가면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을, 내 역량을 발현시킬 수 있을까? 사회에서. 그런 게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이제 상의를 했고요. 상의해서 뜻밖의 OK 승낙을 받았어요. 자식들하고 와이프한테.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제 그때 제가 앞에 계시는 계명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그 석사 벤처 창업과 석사 과정을 교수님 제자로 졸업을 하던 해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나 혼자 한번 이렇게 내 나머지 인생의 길을 한번 개척해보자 하는 멍청한 용기를 내고 그 멍청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어요. 무척 외롭고 힘들고 고됩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뭐냐면 나오자마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공대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기술사도 따보고 공학 박사도 해보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조그맣게 회사를 차렸는데 세금 계산서 하나 못 띄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자한테 전화했어요.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딱 앉아서 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나 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띄려면 또 까먹었어요. 이제 그게 반복이죠.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을 이제 물론 나오기 전부터 아이템 선정을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창업을 한 공부를 하고 나서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템을 잡고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 모델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학 전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천한 거예요. 그쪽 세계가 저한테. 그래서 컨설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왜 컨설팅을 못하지? 제가 무역을 아닐까? 제가 뭐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창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석사과정 2년 공부한 사람이 어디 계속 컨설팅을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을 헤매는 시간을 한 1, 2년 넘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그 목사님들 앞에 계신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님만 모시다가 나오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떠나서 삶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목표 설정,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1, 2년은 계속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그래서 저처럼 나와서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나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드네? 이런 고민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나오시기 전에 그 방향의 설정을 하게 되면 방향에 대한 준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기본 그 교양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냥 교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스킬은 갖고 나와야 안 되겠나. 그래서 뭐 처음에는 그 부분의 전문성을 일반인보다는 좀 더 많이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목사님들 세모 회계 그런 쪽 많이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것도 개념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아셔야 되고요. 제가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지적 재산에 관련된 문제, 뭐에 관련된 문제 너무 많아서 나중에 잠을 못 자요. 이거 맞나? 저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한 번 정도 완벽하게 하면은 여기 있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째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학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는 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공학을 베이스로 해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기 우리 교수님의 친구분, 인공지능 전문가가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 조인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생들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그 방향으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현재 포항공대 안에 그 체인저 그라운드라고 하는 창업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한 3년 넘게 있었고요. 올 가을에는 여름에는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은 안정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다 뛰어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는 하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지를 떠나서 방향, 그 다음에 그 방향에 따르는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의 미션과 비전과 그거에 걸맞는 목표는 다 세팅시키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하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 더 해야 돼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다음에 깊이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할게요. 요즘 제가 정말 존경하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 은퇴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또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암호가 어떻게 됩니까? 암호를 제가 알아야. 시간이 지나면 그거 고치는 일단은 하고 가고 때리면 되던데. 884012. 여기 써놨는데. 제가 진도를 안 나가니까 얘가 꺼져버리네요. 진도를 나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대부분 다 들으셨네요. 굉장히 앞서 계신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안 앉아있겠지. 앞에 나가서 뭔가 하시고 있으시겠죠. 오늘 그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그거 내게 아니야. 그게 내게 아니야. 성도들 거고 나는 몰라도 돼.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목사님이 모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안 쓰시는 목사님들 있으세요? 아직도 유선전화만 이렇게 들고 있으신 분 없잖아요. 핸드폰이 내 일상에 도움이 가이드가 되고 있는 시대에 핸드폰을 이용한 모든 활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도와줄